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GP3 코리아 김소희입니다. 오늘 저는 빈곤 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빈곤 감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게 되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현황, 중요성, 어려움, 그리고 해결 방안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봤던 영상에서 나왔듯이 지금 전체 인구의 몇 %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ITU는 전기통신 업무의 국제적 관리 기구입니다. ITU는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이라는 주제로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2018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51% 정도만 인터넷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5% 즉 30억 명 정도가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금 퍼센티지가 가리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환경과 소득이 되고 그런 인터넷 능력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접속해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수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80%, 개발도상국에서는 45%, 그리고 Least Developed Countries라고 말하는 빈곤 국가에서는 약 20% 정도의 사람들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인터넷 기술 보급의 다른 지표를 보게 되면 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의 퍼센티지인데요. 이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2005년부터 주황색에 나와 있는 게 세계 평균인데 2005년부터 한 20%에서 60% 정도까지 크게 발전한 이 상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인터넷 액세스가 약 60% 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수치는 약 50%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할 때 컴퓨터가 아닌 다른 매개체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중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모바일 핸드폰입니다. 옆에 그래프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모바일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75% 정도 되고 심지어 빈곤 국가에서도 56% 정도 되는 큰 수치가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활용은 모바일 핸드폰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 빨간색이 전체 인구를 나타내는데 약 90% 정도가 사실상 3G 네트워크 안에 3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U 보고서에서도 모바일 핸드폰을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 액세스와는 다른 유동성과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빈곤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교적 합리적이고 접근이 쉬운 접속 경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빈곤 국가에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인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산자들은 또한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해 지역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전자상거래 확장은 곧 무역의 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2012년에 UC 버클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광대역 접속이 10% 증가할 때마다 GDP가 약 1.3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 보급이 경제적인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터넷을 사용이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성과 남성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졌는데 만약 이 격차를 줄이고 약 6억 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게 된다면 매년 130억에서 140억 정도 되는 140억 달러 정도 되는 GDP가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발전이 경제적인 혜택뿐 아니라 사회적인 복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 쉽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더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본인들의 권리와 가능성을 자각할 수 있고 이는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낳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접근하기 쉬운 모바일 서비스를 관련 제공하면서 건강과 안녕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지금 말라위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언어로 번역이 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탄자니아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출생신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생신고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효과는 건강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많은 향상을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은 교육의 기회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데요. 특히 소외계층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사이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또 나라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빈곤 국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농업입니다. 사람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농사 기법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더 나은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핑크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여성 농부들에게 농업 관련 지식이나 부동산 정보,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런 가격 측정 서비스도 제공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좀 더 정보와 소통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의 사회 혁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약 120만 명이 어떠한 금융 서비스라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UNCDF나 여러 기회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저축이라든지 이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금융 서비스에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것은 사람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의 향상과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터넷은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공동체가 문화적, 지리적 거리감을 딛고 서로 교류하고 대화를 해야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호터커 평화발전 기획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한 국가의 청년들에게 분쟁의 중재자이자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통신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보급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실제로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보급이 자신의 교육, 그리고 자신의 뭐 경제, 정치, 심지어는 개인 간의 교류까지 발전시켰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해가지고 유엔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9번째 타겟으로 ICT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2020년까지 LGC에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 보급은 빈곤 국가의 성장과 인권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 요소이고, 지금 단순히 9번째 타겟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17개의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르기 위해서는 인터넷 보급과 건강한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부분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단순히 긍정적인 효과만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인터넷 문화가 급하게 들어온 경우 부정확한 선동용 정보들을 맹신하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 사태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얀마의 페이스북 사건입니다. 미얀마의 경우 2011년 이전에는 통신업계 관련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2011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통신업계의 규제가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갑자기 저렴해진 인터넷의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쉽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페이스북에 종교 간의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글들이 매우 많이 올라오고 공유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 무슬림과 불교도 신자의 물리적인 마찰로 이어졌고,
이것은 200명이 사망하고 14만 명이 피난하는 사태까지 이뤄졌는데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선동용 정보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공유되었고 한번 이제 무슬림 남성이 불교도 신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크게 퍼지면서 2014년에 무슬림과 불교도 신자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규모 시위 및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허위 사실과 선동용 정보가 올라오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를 단순히 새로운 사업의 확장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러한 악용을 규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페이스북 안에서 미얀마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부 또한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흡한 대응을 했고,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미얀마 참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 보급은 또 다른 문제점, 더 큰 불평등을 낳을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만약에 이러한 효과를 소수의 사람들만 받게 된다면 그런 특권층은 계속해서 더 큰 불평등을 이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봤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인터넷 접속을 약 2배 이상 더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접속이 여성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건강과 인권 관련 교육과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자들이 계속해서 남성들보다 인터넷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 큰 불평등으로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 사이뿐만 아니라 나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건 IT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4세를 기준으로 24세 전후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약 크게는 반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나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시골과 발전이 좀 더딘 지방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드시 극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보급이 빈곤 국가의 성장과 인권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넷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기반 시설인데요. 지금 약 15% 인구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10% 인구는 아직까지 3G 네트워크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높은 가격입니다. 13%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빈곤선 아래 살아가고 있고 전체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나라는 지금 약 29개국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교육 환경 또한 큰 문제인데요. 지금 15% 정도 인구가 문맹이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 큰 교육 격차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한적인 컨텐츠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네이버 같은 데 올라가서 한글 자료를 찾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로 약 80%의 인터넷 콘텐츠가 10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힌디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전체 웹사이트에서 0.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브로드밴드 커미션이랑 ITU는 2010년, 2015년까지는 브로드밴드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국민 소득의 약 5%를 기준선으로 잡고 2018년에는 2025년까지는 약 2% 이하로 잡자라는 기준선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이 기준선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유선 브로드밴드의 가격의 추세인데요. 실제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곤 있지만 지금 저 주황색이 빈곤 국가인데 빈곤 국가의 경우 아직까지 한 40%? 그래서 지금 기준선을 제시한 2%에는 크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랑 유선 브로드밴드의 가격인데요. 아직까지 이 노란색이 최빈국이 부담하는 퍼센트인데 아직까지 이 기준선에 모두 다 못 미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에 인터넷 액세스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하위 60%의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득의 약 6%에서 21% 가량 소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로 나왔고, 모잠비크라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는 인터넷이 거의 아무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보급을 생각할 때 물리적인 기반 시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족한 기반 시설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 수준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가격이 내려가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 사용이 만약 지금 지속 가능한 개발 9번째 타겟인 사회 혁신에 사용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표되는 과학기술 관련 논문은 약 10,000개 중 7개로 선진국의 1,100개랑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빈 국가에서는 약 9%가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전 세계에서는 약 33%가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여기서도 큰 교육의 격차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엔의 테크놀로지 뱅크라는 기관에서 2017년부터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서치 기반의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까요? 인터넷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인 기반 시설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된다는 사실을 미뤄봤을 때, 기업, 시민단체, 정부 그리고 국제연합이 다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은 활발한 투자랑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인터넷 보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윤리적인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단체에서는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는 교육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포함을 시킨다든지, 인터넷 사용 기반 시설의 증가를 위해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인터넷 사용하는 이런 능력을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몇몇 국가들의 인터넷 접근 규제 완화를 돕고 인터넷 보급의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필요한 자원 및 조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의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루과이의 정부의 효과적인 인터넷 보급 정책입니다. 우루과이는 일찍이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2017년부터 디지털 아젠다를 채택해 디지털 포용성이라는 영역 아래에 꾸준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인 공공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그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바로 플랜 세이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인데, 표에 나와 있듯이 소득이 가장 아래에 있는 집단조차 가정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확률이 약 80% 이르는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인터넷 보급에 얼마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활발한 인터넷 보급을 이끌어냈는지를 나타내는 예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의 보급 노력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삭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 지역에 약 5만 개의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성능의 컴퓨터는 아니지만, 이들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 나라 언어로 지원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터넷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의 알파벳 X랑 룬 프로젝트입니다. 알파벳 X는 광선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고, 룬 프로젝트는 풍선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인데, 현재 구글이 알파벳 X에서 해오던 드론 프로젝트를 철회했습니다. 이 이유는 비싼 투자 금액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큰 기업이 인터넷 보급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해왔을 때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발전해온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정부의 개입이나 국제사회의 협력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원맵이나 퀴카 같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들은 전통적인 유선 브로드밴드의 기술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유연하고 발전된 기술로 인터넷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입니다. 아직까지 구글의 프로젝트와 같이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엔에서는 인터넷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보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안 이걸 통과시켰을 때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문제만 봐도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인터넷의 접속이 민주주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최근 바레인 정부가 반정부 시위 근처 인터넷 접속을 중단시킨 경우나 터키 정부가 최근 아타투르크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한 소셜미디어 액세스를 제한한 걸 봤을 때 유엔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과는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용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약 45% 정도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동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보급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끌어내지만 정부의 적절한 규제나 기업의 책임감 있는 기술, 국제사회 협력이나 사람들의 건강한 인터넷 활용 능력 없이는 아직까지 인터넷 활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인터넷 보급뿐만 아니라 이게 인터넷이 어떻게 건강하게 사회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토의 주제는 첫 번째로 인터넷 보급이 빈곤 국가의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두 번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터넷 보급 방안은 무엇인가? 인터넷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한가? 인터넷이 의료, 교육, 법률 조언 등의 서비스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가능한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경우 어떤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지, 그리고 빈곤 국가 총선에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장치들이 무엇이고 효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통신기술 공적 개발 원조가 아시아 인터넷 보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